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간밤에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고용이 좋다는 것은 미국 경제가 좋다는 것이기 때문에 증시에 호재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고용이 좋다는 것은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고금리를 오래 유지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증시의 악재가 되겠죠. 하지만 요 몇 달간 고용이 둔화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증시가 상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고용이 좋다면 증시의 악재가 될 수 있고요. 반대로 고용이 안 좋다면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미국의 고용이 어떻게 발표되었는지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고용은 작년 12월 달 고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주로 보는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인데요. 지난달 수치와 예측치를 모두 상회하는 21만 6천 건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신규 일자리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미국 고용이 튼튼하다는 것이겠죠? 최근 몇 년간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 차트를 보면 최근 3개월째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가 이런 식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 고용이 무너졌다는 말을 하는데 실상 까보니까 그렇진 않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미국의 고용은 탄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의 실업률은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의 실업률은 이전 수치와 동일하고 예상치보다는 살짝 낮게 나왔습니다. 고용이 좋다는 것입니다. 실업률 차트를 봐도 작년 하반기 때 실업률이 살짝 올라가면서 미국의 고용이 균열이 가는 게 아니야? 이런 이야기도 나왔지만 최근 두 달간 다시 미국의 실업률이 안정을 찾음으로써 여전히 미국의 고용이 강하구나,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미국의 평균 시간당 임금을 보겠습니다. 미국의 임금이 전년 대비 4.1%나 증가했는데요. 이것은 이전치보다 높고 예상치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여전히 미국의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강하기 때문에 많은 사장님들이 높은 임금을 줘가면서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다. 우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임금이 높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사장님들이 임금을 많이 주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제품 가격에 전가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높은 가격을 주고 물건을 살 수밖에 없고 이것은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상승, 물가 상승을 불러오게 되죠. 요즘에 물가가 다 잡혔다는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하지만 만약에 임금이 다시 오르게 되면 물가가 잡히기는커녕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 보고서에서 여러 지표 중에서 임금 부분은 특히 유념 있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고용 보고서가 발표된 이날 미국 증시는 괜찮았습니다. 다우, 나스닥, S&P 전반적으로 고른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중소형 중심인 러셀 2000 지수는 하락했지만요. 그런데 약간 이상하지 않나요? 고용이 좋게 나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증시의 악재가 될 것이라는 말을 제가 영상 초반에 드렸었는데 오히려 증시가 오른 것입니다. 도대체 증시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최근 몇 달간 증시 흐름을 시간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히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미국의 나스닥 지수 일봉 차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월 초에 미국의 연준회의가 있었죠. 이때 파월 연준의장이 나와서 금리 인상은 끝났다, 이제는 금리 동결이다, 이런 말을 우리에게 돌려서 말해줌으로써 증시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2월달 연준회의에서는 파월이 대놓고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물론 구두로 금리를 내리겠다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점도표 상으로 24년에 3차례 금리 인하를 언급했었죠. 그래서 두 차례의 연준회의를 겪으면서 증시가 꾸준히 잘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제가 고점에서 여러분께 경고를 드렸는데요. 나스닥 지수 최고점 부근에서 유동성 발작이 올 수 있다는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고 몇몇 분들께서 어쩔 때는 증시가 좋다 그러고 어쩔 때는 증시가 안 좋다 그러고 블랙 너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중심을 잡고 말해라, 이런 말을 하시는데요. 저는 항상 상승을 외치거나 항상 하락을 외치거나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 11월, 12월처럼 상승할 것 같으면 상승한다는 영상을 여러분께 계속 올려드리고요. 이번 1월달처럼 하락할 것 같으면 하락한다는 영상을 여러분께 올려드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감안하셔서 참고하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합니다. 물론 제 말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참고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일개의 개미 투자자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최근 영상에서는 다음 주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이때를 주목하자라고 했었는데요. 증시가 이것보다 일주일 먼저 빨리 반응해서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단지 최근 영상에서 이러한 빅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드려가는 심정으로 조심하자라는 말을 드렸을 뿐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경제 시간표가 이런 식으로 잡혀 있는 상황에서
1월 5일에 고용 보고서가 나왔죠? 하지만 간밤에 고용이 좋았는데 증시는 왜 올랐을까요? 바로 고용 보고서 발표 직전에 며칠 동안에 고용의 선행 지표가 몇 개 나왔습니다. 이러한 선행 지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것을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구인 공고 건수가 나왔습니다. 사장님들이 이번에 나 사람들 몇 명 필요해,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구인 공고 건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미국의 고용이 좋다는 것이고요. 이 수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고용이 꺾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장님들이 사람이 덜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에 나온 구인 공고 건수를 보면 약간은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온 것이고요. 생각보다 팍팍 꺾이진 않았습니다. 즉 미국의 고용의 둔화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굳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고용 보고서 발표 이전에 ADP라는 사기업에서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를 발표하는데요. 이 수치 역시 꽤 높게 나왔습니다. 이전에 3개월 수치보다 훨씬 높게 나왔죠. 그래서 사람들은 두 차례의 미국의 고용 관련 경제 지표를 확인하고 미국의 고용이 괜찮구나, 생각보다 괜찮네, 이것을 반영해서 미리미리 증시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선반영이죠. 이 차트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왼쪽은 사기업인 ADP사에서 발표하는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이고요. 오른쪽은 미국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입니다. 같은 기간을 제가 캡처했는데요. 두 개 다 흐름이 얼추 비슷하지 않나요?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ADP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가 어느 정도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를 선반영하고 있구나,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매일매일 주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고 이에 따라 우리의 증시가 왔다 갔다 흔들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담아서 멤버십을 통해서 여러분께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영상으로 담아드릴 수 없다는 점은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멤버십에 오셔서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야 할지,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앞으로 증시가 언제 폭락할지, 아니면 증시는 계속 오를지, 이런 것들을 저와 함께 호흡하면서 같이 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제가 솔직히 제대로 돈을 벌고자 했다면 멤버십 가격을 높게 책정을 했겠죠. 하지만 여전히 저는 커피 한 잔의 가격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무료로 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렇지 못한다는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영상을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고용 관련 지표들이 계속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후퇴하고 있죠. 또한 최근에 공개된 연준 의사록에서도 금리 인하 이야기가 그렇게 강하게 나오진 않았고요. 어쨌든 올해 3월 달에 연준에서 금리를 내릴 확률이 확 떨어졌어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이 수치가 90%가 넘었었는데 지금은 62%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의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래서 이분을 다시 한번 소환해 보겠습니다. 바로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전 연은 총재인데요. 전 이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증시를 바라보는 이분의 관점이 꽤 괜찮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아마 세 번째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는데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사 역시 세 번째 소개시켜드립니다. 제임스 블러드 전 연은 총재께서 말씀하시길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에서 5% 사이가 적당하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10년물 국채금리가 4% 미만에 위치하고 있다면 우리는 국채금리가 4% 이상으로 다시 올라갈 것을 우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증시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증시의 조정을 염두해야 된다.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께 이번 영상을 통해서 세 번째 강조를 드립니다. 그럼 도대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최근 2주일 동안 4% 미만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 증시의 조정이 왔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일단 10년물 국채금리가 제임스 블러드 전 연은 총재가 말하는 4% 이상으로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의 급격한 하락은 진정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물론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꺾이는 게 확인되어야 증시가 본격적으로 폭등할 수 있을 텐데요. 아직은 그러한 움직임까지는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꾸준히 제가 모니터링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위기는 넘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이 물가가 만약에 높게 나오면 시장이 한번 출렁일 수가 있을 테니 이 부분은 염두에 두면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증시 자체가 막 폭락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에요. 이것은 미국의 4분기 GDP 전망치인데요. 미국의 GDP가 전 분기 대비 2.5%나 성장한다고 합니다. 여전히 미국 경제가 튼튼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증시의 조정이 와도 앞으로 미래 유망 산업인 반도체나 인공지능 이쪽 중심으로 잘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저의 이러한 관점을 담아서 조만간 며칠 이내로 전체 라이브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라이브에 오셔서 저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고 있는데요. 과연 정말로 미 연준은 금리 인하를 포기했을까요?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을까요?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영레포 잔액이라는 것인데요. 시중의 유동성을 연준에서 품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영레포 잔액이 이런 식으로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어요. 이 속도대로라면 올해 3월쯤이면 영레포 잔액이 0원에 도달할 것인데요. 연준에서 일시적으로 품고 있는 유동성이 바닥이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 하나로 위기가 온다 이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유동성의 문제가 충분히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레포 잔액 금리 인하 이야기는 다음이나 다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